자,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 챕터 1 기본반 4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차트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 차트 분석,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를 전부 다 완벽하게 혼용을 하셔야 우리가 진입했을 때 수익이 나는데, 자, 이 완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건데, 수익을 얻어서 내 삶에, 우리 가족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사실 공부하실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따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시거나 여기까지 스펙트럼을 굉장히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의 해외 선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야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식도 제가 계산을 할 줄 알고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 아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흡사, 제가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9급이나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현직에 계신 분들을 제가 비하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9급 시험 준비를 하는데 사법고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왕초보, 기초교육이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하는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최소한 제 방에서 차트를 보시면서 혼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최소한 이것만 아시면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기가 되겠죠? 이 기본기를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 놓으셔야 됩니다. 초반에는요, 이 기본기만 다져 놓으시면 돼요. 스펙트럼을 확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식 관련해서 머리 싸매지 마시고, 차트 만드는데 너무 머리 싸매지 마시고, 나중에 적응되시고 중급, 고급으로 가시면 그 수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수식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차트를 계속 수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초보님들은 거기에서 그냥 질려버려서 그냥 넉다운 돼 버리세요. 아셨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차 볼까요? 캔들은 양봉과 음봉만 알면 된다. 두 번째, 차트의 구성 요소 그리고 해석입니다. 세 번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캔들은 양봉과 음봉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캔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꼬리가 긴 캔들도 있고, 이렇게 막 꼬리가 긴 캔들도 있고, 양봉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몸통이 되게 크고 꼬리가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해석이 분분하죠. 그렇죠?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거는 양봉이긴 한데, 두 번째 건 뭐예요? 양봉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매도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양봉의 힘이 강하다. 이거는 뭐예요? 양봉과 음봉의 힘이 뭐 비슷하다 등등. 뭐 교수형이네 무슨 형이네 많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캔들을 해석하시고 머릿속에 외우시고 머릿속에 넣으시려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해외 선물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캔들의 모양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자, 특히나 초보님들, 특히나 왕초보님들, 그리고 중급 이상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중급이라는 건 뭐냐면 해외 선물을 한 2, 3년 정도 해보시고 진입 자리를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내가 근데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요. 경우의 수를 줄여가셔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캔들은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거 양봉과 음봉만 알면 됩니다. 양봉은 뭐예요? 매수 방향. 음봉은 뭡니까? 매도 방향.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첫 번째 거요. 양봉이에요. 양봉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뭡니까? 양봉입니다. 양봉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뭡니까? 양봉입니다. 양봉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꼬리가 길든 꼬리가 짧든 몸통을 다 채웠든 몸통을 다 채우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양봉은 양봉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음봉은 음봉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뭐가 됩니까?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캔들 처음 보시는 분들. 캔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시가하고 종가만 구별하시면 돼요. 시가는 뭡니까? 시작점. 종가는 뭐예요? 종료 시점이에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쭉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자 시가는 뭐예요? 음봉은 뭡니까? 음봉은 떨어지는 봉이죠. 음봉은 시가가 여기에서 가격이 시작이 되고 쭉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캔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캔들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시가가 시작이 되고 쭉 올랐다가 여기까지 쭉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쭉 올랐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가, 맨 위에가 고가, 최고점, 고가, 끝나는 점이 종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면 캔들을 많이 그려보세요. 시가와 종가만 일단은 아시면 된다.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 고가까지 음봉 한번 볼까요? 음봉이라 생각하세요. 음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시가 시작하고 나서요 음봉으로 쭉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저가죠. 이거는 저가죠. 음봉이니까. 그러다가 힘에 밀려서 여기까지 종가가 형성된 이런 모습.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캔들은 양봉과 음봉만 아시면 되고 시가와 종가만 구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크면 이게 양봉이고요. 종가가 시가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음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헷갈리시면 몇 번 보시면 돼요. 예. 처음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가, 종가, 뭐 캔들 구분 못해서 매매 못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2, 10 더하기 5 이런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이 풀면 어렵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당연하게 아는 게 되죠. 예. 요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지금은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차트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주식만 하신 분들은 차트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되게 힘들다고 느끼실 건데 자 그러면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차트를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차트를 해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를 먼저 아셔야 돼요? 차트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그죠?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분석을 하고 싶어. 메커니즘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분해를 해봐야겠죠? 자동차를 분해를 해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분석이에요. 차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차트 분석 막 굉장히 멋있게 하고 싶죠? 막 선 그어가지고 추세선 그으고 그럼 어디서부터 하셔야 돼요? 차트는 무엇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를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 차트 기준으로 일단 볼게요.
빨간색이 뭡니까? 1번 빨간색. 그날의 고가입니다. 자, 그날의 고가 다 아시죠? 최고점. 오케이? 자, 최고점 다 아실 거고. 죄송합니다. 네. 잠깐 요거는 지울게요. 그날의 최고점 다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빨간색 그날의 최고점. 2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뭐예요? 그날의 저가예요. 그날의 저가. 다 아시죠? 자, 초록색입니다. 3번 초록색 그날의 시가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죠? 초록색은 시가입니다. 그날의 시작점. 자, 4번 볼까요? 검은색 선. 중심선이에요. 제 차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차트 기준인데 어떤 전문가도요, 거의 다 이래요. 여기에서 몇 개 추가를 하고 몇 개를 뺀 것뿐입니다. 자, 4번 검은색 선이에요. 이건 뭐예요?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은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죠.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의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이 섹션만 보세요. 이 섹션만. 자,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의 2분의 1입니다. 중심선 검은색. 근데 지금 고가가 올라가고 있죠. 고가가 올라가니까 중심선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가 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중심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5번 빨간색 부분 요겁니다. 요거는 일목인데요. 일목은 여러분들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매물대라고 아시면 돼요. 매물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매물대다. 빨간색 뭐 매수 물량이 많이 차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6번 파란색 곡선. 요거 파란색 곡선. 뭡니까? 5일선입니다.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5일선. 자, 초록색 곡선 21선입니다.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오케이?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8번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그냥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자,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죽었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래량 누구나가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제 차트 기준으로 하면 1번에서 8번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쵸? 자, 분해를 해봤네. 차트 분석을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차트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해를 해봤네. 근데 뭐예요? 분해를 해보니 1번에서 8번까지 나와요. 자, 9번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9번 일부러 빼놓은 거. 뭡니까? 이 차트에서. 캔들이죠, 캔들. 캔들이에요. 자, 1번에서 9번까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어요?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어떤 거를 분석하시려면 그거를 쪼개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럼 제가 더 쪼개드릴까요? 자, 그날의 고가, 그날의 저가, 그날의 시가 탈락시키세요. 왜냐? 가격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검은색 선, 중심선 탈락시키세요. 왜냐? 고가 플러스 저가 2분의 1이니까. 일목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이요? 모르세요? 거래량 죽어있다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5일선, 21선. 자, 그리고 캔들. 이것만 남겨두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차트 분석을 하고 싶으면 차트를 쪼개보라고 했죠? 분해를 해보면 되죠? 그럼 뭐가 남아요? 6번, 7번과 9번이 남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 차트 분석은 뭡니까? 자, 6번, 7번을 합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죠. 9번은 캔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는 캔들과 이평선을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해석하시는 행위입니다. 예. 제가 경우의 수를 다 줄여드렸어요. 차트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지표를 쓰고 아무리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쓴다라고 해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초보님들 그리고 차트에 골머리 썩으시는 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거. 차트는 이평선과 캔들의 해석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평선과 캔들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평선과 캔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평선과 캔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은. 죽은 차트 보시고 하면요. 답 없어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골머리 썩는 차트 분석, 나도 전문가들처럼 추세선 저렇게 긋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단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캔들과 이평선부터 분석을 하시라.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제 출발점 딱 정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그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자, 골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골드입니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데드는 뭐예요? 데드 크로스. 죽는다는 뜻이죠. 안 좋은 겁니다. 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는데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크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현재입니다. 여기가 현재 시점에서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크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때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더 많으니까. 자, 그리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고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건 뭡니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더 낮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어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골든 크로스 지역이라고 하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데드 크로스 지역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보 시절에는 뭐냐? 5일선이 21선보다 밑에 있는 구역은 뭐예요? 매도의 힘이 세고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는 지역은 뭡니까? 매수의 힘이 세다. 자, 5일선이 21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매도의 힘이 세다. 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실전 매매에서. 자, 여러분들 영매매 많이 아시죠? 영매매 많이 아시죠? 영매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영매매 할 때 차트 보세요. 여러분 영매매 할 때요, 이런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 들어가시는 거.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 들어가시는 거. 올라가고 있는데 뭐예요? 고점 매도 하시는 거. 이게 제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치는 거고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에서 때리는 겁니다. 매수를. 영매매예요, 이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골든 크로스이실 때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뭡니까? 매수를 보시면 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뭐예요? 매도를 보시면 되고, 골든 크로스 지역은 뭐예요? 매수를 보시면 되고, 데드 크로스 지역은 뭡니까? 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제가 또 줄여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은요, 다 싹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 못합니다. 그리고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차트 보는 방법. 경우의 수를 줄여라. 캔들은 음봉과 양봉과 음봉만 알면 되고요. 차트는 뭐예요?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매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세대로 안 가기 때문이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의미를 이해하셔서 그쪽으로 포지션을 정하시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